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81번 컨텐츠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금은 우리가 종용이라고 읽습니다. 종용하다 라는 형태로 자주 쓰고 있죠. 명사로서 종용은 잘 설득하고 달래어서 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권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보통 종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복잡하게 생겼죠. 첫 번째 글자는 권할 종자입니다. 소전체만 남아 있고요. 권할 종자에 대한 허신의 설문회자는 좀 참고하기가 그런데요.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놀란다의 뜻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우리는 지금은 권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 마음심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칠 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신은 이것을 형성자로 본 것이죠. 하나는 뜻이고 하나는 의미다라고 보지만 이게 좇다의 뜻이죠. 뭔가 쫓아가다의 뜻입니다. 바로 옆을 바짝 따르다의 뜻이기 때문에 마음이 쫓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설득하다의 뜻으로 일종의 형성이 아닌 회의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글자는 권할 용자입니다. 아까는 권할 종이었는데 이번엔 권할 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는 서로 붙어서 다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이 글자는 준특급 배정 한자인데 소전체도 없는 것으로 보아 허신의 설문회자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보면 이 물솟을 용자, 그렇죠? 이게 물이 막 퐁퐁 솟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용천, 이게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확 이렇게 뽑아져 나올 수 있게 옆에서 계속 설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신 이 글자는 설문회자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 이 글자는 설문회자에도 나와 있는 글자이면서 권할 용자의 또 다른 글자이면서 용감할 용자의 원래 글자이기도 합니다. 보통 용감할 용자는 여기에다가 힘역자를 보통 붙이는 경우가 많죠. 용기라고 할 때 용감할, 씩씩할 용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 용감할 용자, 권할 용자는 현재 우리 권할 용자에 대한 중국 간화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수를 아예 중국에서 붙이지 않고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글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급 배정한자 권할 종, 준특급 배정한자 권할 용, 그래서 종용이라고 하는데 둘 다 당연히 마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음심이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15획이 됩니다. 권할 용자 써보겠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빼고 쓰지만 우리나라는 이것을 그대로 씁니다. 물론 일본도 그렇고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획입니다. 15획, 14획. 결코 적은 획수가 아니죠. 그래도 사실 이 글자 자체는 허신의 설문회자에 없지만 그냥 보셔도 이게 물솟을 용자이고요. 물이 솟아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심자가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만약에 허신의 설문회자에 있었다면 당연히 형성자로 보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참고로 이 글자는 종꼭지 용자인데 종꼭지, 종의 꼭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양쪽에 담이 있는 길을 뜻하기도 합니다. 길 용자인데 이 글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금일 한자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자를 활용해서 만든 글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종용 하면 잘 설득하고 달래어 권한다. 자, 예문 보실까요? 관옥이 결사적으로 거절하자 주인은 종용을 포기하고 그녀에게 딴 일거리를 마련해 준 것이었다. 두 번째 예문, 어떤 기자가 우리 자리로 와서 모임에 참석해달라는 종용을 해오자. 그래서 종용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물론 뒤에 하다를 넣어서 더 많이 씁니다. 종용하다, 그렇죠? 잘 설득하고 달래어 권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예문이 좀 많네요. 보겠습니다. 그는 치료를 거부하는 어머니에게 입원을 종용했다. 입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머니에게 계속 그래도 이런 이유로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옆에서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죠. 두 번째, 적군에게 투항하기를 종용하였으나 투항해라 몇 번을 얘기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채 군수는 목사 서리 김 군수에게 교인들이 다니는 주성을 장악 못하게 폐문하라고 종용했다. 폐문 빨리 해 라고 계속 약간 협박을 섞어서 협박까지 들어갈까요? 네,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 예문, 죄인에게 관용을 베풀도록 사법부에 종용하다. 종용의 뜻은 이렇듯 좀 특별합니다. 조용하다란 표현 아실 텐데요. 사실 이 조용하다는 이 또 다른 종용에서 왔다라고 하는 국어사전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 조용하다에 관해서는 이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종용이고요. 중국어는 송용이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줄여 쓰죠. 이 용자는 이미 줄여서 쓴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문에다 나온 이 글자이고요. 자, 종자도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완전히 줄여서 씁니다. 쌍시오처럼 쓰고요. 거기다 마음심자를 써서 이 종을 줄입니다. 실제로 조칠 종자의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지금도 원래 글자가 이렇게 생겼죠. 사람이 둘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혹은 앞에 사람을 바짝 따라가는 이 모양의 한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속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송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어는 우리 한자랑 똑같이 쓰고 줄여서 쓰지 않고요. 쇼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urge, 강하게 권고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아니면 좀 약하게는 advise 정도로 해서 충고하다도 비슷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권고하다도 있네요. 자, 조선왕조실록에 보시면 원문에 217건이 검색될 정도로 이 종용이라는 표현은 꽤 예전부터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자주 쓰였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시면 일제강점기에 나온 동아일보 1925년에도 종용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복 이후 1962년에 조선일보에도 보면 대입 삼지망 강력 종용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강점기 치하 그리고 광복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종용하다라는 표현은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한자어 381번 컨텐츠에서는요. 권할, 종, 똑같이 훈이 똑같은 권할, 용이 결합해서 종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용이란 말은 옆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 설득해서 끈질기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를 종자와 물솟을 용자가 어느 정도 의미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라는 추측도 아울러 해보았습니다. 이 글자가 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81번 종용 혹은 종용하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용하다의 어원인 또 다른 종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